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 결과를 공개하고 추인을 거쳐 공식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자, 새 비대위원장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고사를 했었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고민 끝에 최종 거절,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3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삼고초려에서 겨우 수락 받아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먼저 박주선 그리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전 국회 부의장 거절한 이유들, 고사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주호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부 판정을 이미 받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직무정지 처분을 지금 받으신 분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새 비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사법부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극하게 되는 거겠죠.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호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정의 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이런 형국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을 아마 일단 또 고려를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주선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권을 요구하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런데 아마 그거를 좀 들어주기가 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전권을 보장할 예정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그 직을 맡을 이유가 없다 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이 머문다라고 한다면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차기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불과한 거고. 네. 그래서 딱히 정치적으로 크게 실익이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좀 고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호남 중진 4선 의원을 했던 박주선 카드가 유력했는데 대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선거운동도 했었죠. 그런데 본인이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박주선 전 의원 거절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본인이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외부에서 들어왔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혁신이나 쇄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절대로. 관리형 비대위를 하면서 문제없이 정말 무난하게 다음 대표를 뽑는 과정까지만 이끌어주면 돼요. 예. 그러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의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의 관계 의식 안 하고 쇄신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내 인사는 어찌 보면 쇄신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당내 역학관계 안에 있죠. 당내 중진들이나 당내 의원들과 신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온 사람은 쇄신하기에는 적합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쇄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 거예요. 당분간 당을 맡아서 다음 대표 뽑는 일에만 열심히 해달라. 이 정도의 임무를 맡고 들어가는 것인데 본인이 가서 그걸 한들 제가 볼 때는 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정말 관리형을 하려면 당내 좀 그 환경을 잘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단시간 안에 이루기가 어려울 거다. 예를 들면 짧은 시간 안에 비대위를 하다 보면 당 분위기 파악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점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봤을 것 같고,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하면서 괜히 들어가서 일했다가 잘못하면 비판만 받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돼서 고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본인도 내가 당내 기반도 없고 몇 달짜리 비대위원장 말 누가 듣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정진석 현 부의장으로 결론이 비대위원장 났는데, 정진석 부의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도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고 또 현 친윤계 색채가 비교적 강한 분 아니겠어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의 행보, 또 대선 과정에서 행보를 보면 정진석 지금 부의장이 친윤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처음부터 친윤이었나?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 거쳐가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하고 이후부터 행보를 보면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자세를 스탠스를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고 나서도 친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정진석 부의장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또 그러면 친윤이 앉게 되면 과연 그 지금 그렇지 않은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고 이선호 퇴하라고 계속 지금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까지 결국 친윤계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당은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밖에서 계속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당을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어느 정도 입김이나 그립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 하는 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3번이나 아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서 요청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진석 위원장이 완뭐 핵심 친윤계 핵심 윤핵관은 아니어도 그래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런 분인데 결국은 이게 또 윤심이 작용한 건가?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윤심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박주선 전 부의장이 아마 거절한 이유도 그거하고 좀 관련이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선후배 그리고 뭐 검사 특수동 뭐 각별한 사이라고는 하던데요. 예, 뭐 그런 이제 인연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윤핵관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박주선 전 부의장은 본인이 혹시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래도 좀 혁신을 추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당의 전반적인 흐름 또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직할 체제로 지금 재편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들하고 직접 접촉면을 늘린다라든가 또는 이제 대통령실의 그 이른바 윤핵관 라인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제까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윤핵관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을 이제 내세워서 대리 운영을 하는 당을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챙긴다 이거죠. 예. 앞으로. 예. 그러면 비대위도 어떤 형태로 갈 건지는 좀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진석 뭐 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구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직접적으로 당에 개입을 하려고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 조건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 거하고 지금 굉장히 관련이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 박주선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력히 거론된다는 소식에 SNS에 박주선 의원이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셔주세요. 가처분은 합니다. 예, 뭐 누가 오든 가처분은 한다. 약간 조롱식, 약간 놀리는 식. 그래도 나는 어떻게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또 발목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또 묘하게 된 게 정진석 부의장과도 좀 세게 설전을 붙었었잖아요. 가처분 신청 물론 하겠죠. 네, 뭐 그야말로 고민 없이 네.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전 부의장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저기 본인 그 심정을 그대로 적기도 했지만 참 괜찮은 분이고 본인이 가처분 신청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입장에서는 이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정진석 부의장이 만약에 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라고 전제한다면 그야말로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또다시 이제 그야말로 윤핵관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셈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그냥 방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뭐 끌어안게 되면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와는 더
좀 세게 붙지 않겠어요? 가처분까지 하고 더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예전처럼 일일이 이준석 대표가 올리는 글이나 이런 데 응답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앙금도 남아있고 뭐 봐라 예컨대 또 친윤계가 들어왔지 않냐. 이제 뭐 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할 통치하려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육모방망이 투 나오나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얘기. 그만큼 아마 이제 윤석 대표는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박수선 위원장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정진석 지금 부의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격의 강도를 좀 높일 것 같고요.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번에도 만약에 뭐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거나 또는 지금 14일 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3개 정도를 또 해놨는데 가처분을 거기서 혹시나 또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어떤 그 결정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 정통성의 어떤 그 뭐랄까 흠집이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또 한 번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원의 손 위에 결국은 법원의 판단 위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달려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순항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낸 국민의힘 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